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은 이 행동 5가지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100세 넘게 사는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딱 5가지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5가지 행동이 모두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그 행동.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100세 할머니 마리아 씨는 92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간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이 장수의 비결일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5분간의 심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심호흡을 습관화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잠깐, 벌써 첫 번째만 들어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놀라셨죠? 나머지 4가지는 더욱 놀라우실 겁니다.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00세 장수의 비밀, 끝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식사할 때 절대 빠뜨리지 않는 그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사할 때 절대 빠뜨리지 않는 그 습관.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3세 할아버지 다나카 씨를 만났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매 끼니마다 반드시 천천히 씹기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나카 할아버지는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씹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는데 무려 20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첫째, 충분한 저작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켜 치매를 예방합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30번 이상 씹는 사람들이 10번 미만 씹는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둘째,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소식입니다. 셋째, 침분비가 활발해져 소화효소가 충분히 나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것. 이제 정말 충격적인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98세 할머니 엘레니 씨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낮잠입니다. 낮잠이 건강에 좋다고. 나이 들어서 낮잠 자면 밤에 못 잔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23,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연구한 결과 주 3회 이상 30분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낮잠을 전혀 자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7% 낮았습니다. 중요한 건 낮잠의 시간과 방법입니다. 엘레니 할머니의 낮잠 비법을 공개하면 시간 오후 1시 3시 사이 시작. 길이 정확히 2030분. 방법, 완전히 눕지 말고 소파에 기대어 자기. 환경 커튼을 쳐서 살짝 어둡게 하기. 이렇게 하면 밤잠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오후 활동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몸의 특정 부위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이 부위를 매일 5분만 움직여도 뇌 건강이 놀랍게 향상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느 부위일까요? 네 번째,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그 부위 운동. 자, 이제 네 번째 비밀입니다. 스페인의 100세 화가 파블로 씨를 만났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의 손이었습니다.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정말 유연하고 힘이 있으셨거든요. 파블로 씨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반드시 5분씩 손가락 운동을 합니다. 손가락 운동이 장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뇌 건강의 핵심인 이유. 첫째, 손가락 끝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전체의 30%나 차지합니다. 둘째,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셋째, 일본 도호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손가락 운동을 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3%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파블로 씨의 손가락 운동법. 피아노 치기 동작. 책상 위에서 10개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듯 두드리기 1분. 주먹 쥐었다 펴기 5초 동안 꽉 쥐고 5초 동안 활짝 펴기 1분. 손가락 벌리기.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렸다가 모으기 1분.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맞대기. 엄지를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순서로 빠르게 맞대기 1분. 손목 돌리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1분. 이 운동을 하루 3번, 총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장수인들의 공통된 마음 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단순한 몸의 건강이 아닌 마음의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에 사는 104세 할아버지 오세 씨는 매일 저녁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호세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매일 밤 잠들기 전 3가지를 노트에 적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1가지,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 이런 게 정말 장수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감사 표현을 습관화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25% 감소, 면역력 향상으로 감기 발병률 30% 감소, 우울증 발생률 41% 감소, 수면의 질 개선으로 깊은 잠시간 20% 증가. 지금까지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5가지를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나이대별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려야겠죠. 특히 50대, 60대, 70대에 따라 시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대별 실천 가이드.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이미 6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안심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에 건강 습관을 시작한 사람도 5년 후 현저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50대 시작하시는 분들. 50대는 노화 방지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노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어요. 1주차 아침 심호흡 5분부터 시작. 나머지는 기존 습관 유지. 2주차 식사할 때 천천히 씹기 추가. 입에 20번부터 시작. 3주차 주 3회 20분 낮잠 추가. 4주차 손가락 운동 하루 1회 5분 시작. 1개월 후 감사일기 시작. 주 3회부터. 50대에 시작하면 70대가 되어서도 40대의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대 시작하시는 분들. 60대는 건강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1에서 2주차 아침 심호흡을 3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5분으로 늘리기. 3, 4주차 식사 속도 조절. 기존보다 2배 천천히부터 시작. 5, 6주차 낮잠 도입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기. 7, 8주차 손가락 운동 처음엔 3분부터, 아프면 즉시 중단. 2개월 후 감사일기 부담 없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60대에 시작해도 뇌 기능 개선과 체력 향상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 시작하시는 분들. 70대인데 이제 시작해도 소용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75세에 건강 습관을 시작한 사람들도 2년 후 근력, 기억력, 면역력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1개월 차 아침 심호흡 2분에서 3분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2개월 차 식사 시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기 횟수보다는 느낌 중심. 3개월 차 짧은 낮잠 10분에서 15분 몸이 필요로 할 때만. 4개월 차 간단한 손가락 운동 2분에서 3분 관절이 아프면 중단. 5개월 차 감사한 일 떠올리기 꼭 글로 쓰지 않아도 됨.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핵심 비법 3가지. 1. 한 번에 하나씩만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5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려다가 포기합니다. 반드시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화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2.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하루 빼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5일만 해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3.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면 성공률이 300% 높아집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과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호흡할 때 어지러워요. 낮잠 자고 나면 더 피곤해요. 손가락 운동하면 관절이 아파요. 이런 실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실천 중 겪는 문제들과 완벽한 해결책. 자, 이제 실제로 시작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받은 질문들 중 가장 많았던 톱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문제 1. 심호흡하면 어지러워요. 숨이 답답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원인 평소 얕은 호흡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깊은 호흡을 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합니다. 해결책. 처음엔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기부터 시작. 일주일 후 4초-4초, 그 다음 주에 5초-5초로 점진적 증가. 어지러우면 즉시 정상호흡으로 돌아가고 30초 후 재시도. 누워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하기 혈압 변화 최소화. 김해에 사시는 67세 박영숙님은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어지러움 없이 5분 심호흡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 2. 천천히 씹으니까 턱이 아프고 음식이 맛없어요. 원인 평소 빨리 먹는 습관으로 턱 근육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해결책. 처음 일주일은 기존 속도보다 단지 30% 느리게만 하기. 턱이 아프면 부드러운 음식죽, 스프 위주로 연습. 맛을 느끼며 먹기 짠맛, 단맛, 감칠맛을 의식적으로 구분. 식사 전 턱 마사지 1분 관자놀이 부분을 원을 그리며. 실제로 부산의 71세 최상우님은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문제 3. 낮잠 자고 나면 더 피곤하고 밤에 못 자요. 이건 낮잠의 타이밍과 방법 문제입니다. 잘못된 낮잠 대 올바른 낮잠. 잘못된 방법. 오후 4시 이후에 자기. 1시간 이상 자기. 완전히 누워서 깊게 자기. 어두운 방에서 자기. 올바른 방법.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만 자기. 정확히 20분만 자기 알람 맞추기. 소파에 기대어 반쪽 잠으로 자기. 살짝 밝은 환경에서 자기. 핵심 팁. 낮잠 후 일어나면 찬물로 세수하고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러면 개운함이 2배가 됩니다. 문제 4. 손가락 운동하면 관절이 아파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겪는 문제입니다. 해결책. 운동 전 따뜻한 물에 5분간 손 담그기. 아픈 동작은 건너뛰고 편한 동작만 하기. 관절에 무리 주는 꽉 쥐기 대신 살살 쥐기로 변경. 하루 3번 하루 1번으로 횟수 줄이기. 운동 후 핸드크림으로 마사지하기. 서울의 74세 이정수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셨지만 이 방법으로 6개월 후 손가락 유연성이 50% 향상되셨습니다. 문제 5. 감사일기 쓸 게 없어요. 매일 똑같아요.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감사거리는 늘 있습니다. 쉬운 감사거리 찾기. 몸 오늘도 2다리로 걸었다. 맛있게 밥을 먹었다. 관계 가족이 안부 전화를 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환경 날씨가 좋았다. 집이 따뜻했다. 작은 것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다. 감사일기 쓰기 팁. 거창할 필요 없음 한 줄이면 충분. 반복되어도 괜찮음. 건강에 대한 감사는 매일 써도 됨. 힘든 날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만 써도 됨.
또한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한 실제 성공 사례들과 놀라운 변화들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 후 아침 기분이 좋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2주일 후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개선됩니다. 1개월 후 체력이 좋아지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3개월 후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 개선을 체감합니다. 6개월 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이 검사에서 확인됩니다.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 100세까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2년에서 15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102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 나는 매일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자꾸 안 죽어서 이제 100세가 넘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일 살 준비만 하다가 정작 살지를 못하네. 정말 웃기면서도 깊은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 스페인의 103세 할아버지는 기자가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매일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100년 더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아직도 매일 아내한테 혼난다. 정말 유쾌하신 분이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100세까지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